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자, 탄소화합물 한번 봅시다. 자, 3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탄소화합물.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당연히 탄소화합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자, 탄소 원자가 기본 골격, 뼈대를 이루고, 자,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한 화합물을 우리가 앞으로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어떤 녀석들이 있나 봤더니, 이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이제 단백질이 되겠죠. 또는 플라스틱, 고무, 이런 물질들, 생활 속 대부분의 물질이 탄소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이 어디로 눈을 들려도 그곳엔 항상 탄소화합물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안 쓰는 부분 없고, 고무도 그렇고, 이제 신체 구성 요소도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단 얘기죠. 자,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얘기가 나오는데, 즉, 탄소화합물이 왜 이렇게 많은 종류, 많은 물질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탄소 원자는 4개의 다른 원자 결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왜? 탄소 14족이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의 다른 원자 결합을 할 수 있고, 손이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탄소 원자들로 이루어진 이 특징 때문에 긴 탄소 사슬을 형성할 수가 있대요. 또는 고리도 형성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4개랑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여러 가지 원자 뻗쳐나가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결합 특징으로 다양한 구조의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의 성질로는 분자를 구성하는 중심 탄소수가 많을수록 극성이 작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중심 탄소수가 많다는 건 탄소끼리 많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탄소끼리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이 사이사이에 결합은 뭡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니까 우리 앞서 배웠듯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무극성 공유결합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끝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쪽은 극성 공유결합이 되더라도 무극성 공유결합의 개수가 많으니까 전하가 고르게 분포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탄소가 많을수록 극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이거는 이제 탄소로만 구성이 되었을 때 무극성이 세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왜? 극성이 크면은 우리 앞서서 배웠듯이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자, 탄소 사이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좀 낮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원자 사이 결합이 강해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대체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거 물에 잘 안 녹는다. 왜? 물은 극성 용매죠. 자, 탄소 결합이 많아지면 극성이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무극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무극성을 띌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리고 원자 사이 결합은 강해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잘 안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살짝 지우고 얘기할까요? 이제 탄소,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까만 원들이 이제 하나의 탄소 원자들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옥테인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녀석들을 보면 탄소가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는, 그쵸? 계속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서 사슬 모양으로 쭉 뻗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로 우리가 앞으로 사슬 구조라고 할 거예요. 사슬 구조. 길게 쭉 탄소가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사슬 구조. 그리고 이런 형태로 탄소가 이제 원을 이루면서 삥 둘러싸는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으로 앞으로는 우리 고리 구조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자,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랑도 결합을 하지만 이제 삐쭉 튀어나와서 이렇게 산소거든요. 산소와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사슬 구조 중간에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해서 좀 더 결합을 단단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얘기하면 이건 결합은 단단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두 개가 맞잡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이중 구조 또는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탄소는 대충 이러한 구조들로 이렇게 구조를 이룰 수가 있고요. 사슬형, 고리형, 안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외에 탄소 외에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처음 나와 있는 게 사슬 모양 탄화수소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사슬 구조에 관한 얘기겠죠. 그래서 뒤에 말은 이제 탄화수소란 표현이 나왔는데, 탄화수소가 뭐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앞으로 탄화수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로는 CXHY에서 뭐 XY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슬 모양 탄화수소를 얘기할 건데, 자, 그 전에 첫 번째 나온 게 포화 탄화수소라는 게 나오네요. 포화 탄화수소는 무엇이냐? 탄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된 탄화수소를 우리가 포화 탄화수소라고 한대요. 우리 앞서서 봤듯이 사슬 모양 탄화수소라고 하면 이제 탄소, 탄소 이렇게 있다면은, 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유지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형성이 돼서 가운데 이중 결합이 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포화 탄화수소는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된 탄화수소를 앞으로 포화 탄화수소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슬 구조의 포화 탄화수소는 알케인이라 부르며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E, 당연히 N은 자연수겠죠. 자, N이 자연수일 때 CnHen 플러스 E의 식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슬 모양 탄화수소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같은 평면에 위치하는 입체 구조이다. 입체 구조다. 왜? 우리 쉽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예시로 나와있는 메세인 보면 되죠. 메테인 탄소 중심으로 수소 4개 결합한 형태인데 우리 정사면체 구조 이루죠. 이렇기 때문에 입체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간단하게 하나 외워가야 할 이제 접두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화학에서 숫자를 의미하는 접두사 몇 개만 좀 써놓고 외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메타, 에타 이렇게 되죠. H 없나요? 자, 다시 쓸게요. 자, 접두사 6개만 넣읍시다, 우리.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하나 더. 왜 자리가 없냐? 헥사. 자, 이 6개만 우리 외우도록 합시다. 각각 메타 하면은 숫자 1을 의미하고, 에타에서는 숫자 2, 프로파는 숫자 3, 부타는 숫자 4, 펜타는 숫자 5, 헥사는 숫자 6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메테인 나왔어요. 메테인 하면 뭐다? 메타에 이제 알케인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잖아. 이런 사슬 모양의 포화 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A인이 합쳐지면서 메세인이 되는 거예요. 메테인. 그래서 메테인 하면은 숫자 1을 의미하는 메타에 포화 탄화수소를 의미하는 알케인이 합쳐져서 메테인.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인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에테인 마찬가지로 에타 숫자 2를 의미하는 접두사에 알케인이 이제 합성이 되어서 탄소가 2개인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 프로페인도 마찬가지였죠. 프로파 붙어서 탄소가 3개인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 부테인 하면은 이제 뷰테인이라고 하는 부테인이라고 하나 아무튼 탄소가 4개인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 펜테인이라고 하면 탄소가 5개인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 헥세인 하면 탄소가 6개인 포화 탄화수소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접두사는 어차피 뒤에서도 알케인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계속 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숫자 6개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구조 이성질체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이성질체는 뭐냐?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식이 달라서 이제 성질이 달라지는 화합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같은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고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로 우리가 불린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아래에 있는 걸 보면은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고, 자, 다 전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예요? 지금 사슬 구조죠? 그래서 사슬 구조의 단일 결합. 거기다가 탄소 4개. 하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뷰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녀석을 보면은,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사슬 구조 같은데 위에 탄소가 하나 더 달라붙으면서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도 뷰테인이라고 부를게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슬 구조니까 일직선으로 연결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노말 뷰테인이다 해서, 일반적인 뷰테인이다 해서 노말 뷰테인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N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뷰테인은, 자, 노말 뷰테인과 구조 이성질체죠. 왜? 분자식은 같아요. 자, 탄소 서로 4개 있고, 얘도
C4H10이 됩니다. 그리고 노멀 뷰테인도 C4H10. 자, 이 상태에서 보면 근데 구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얘를 아이소 뷰테인이라 부릅니다. 이 앞에 붙은 아이소는 우리가 이성질체를 영어로 이제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아이소머에서 아이소 떼어온 거니까 그냥 이제 뷰테인에서 아이소 구조가 다른 뷰테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나가면 우리 그러니까 알케인의 분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nHen 플러스 2라 그랬죠? 자, 뷰테인 C4H10이니까 N이 4일 때, 그래서 C4에 2 곱하기 4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H10이 된다. C4H10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가 뭐라고요? 자, 분자식은 같지만 그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멀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은 이제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이 다르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으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분자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있는 아이소 뷰테인보다는 노멀 뷰테인이 좀 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 구조 이성질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대표적인 예시가 항상 노멀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이 나오니까 이 구조도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